젊을 때 정말 바쁘게 살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항상 누군가 제 곁에 있었고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지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 하고 남편은 말이 없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는데요. 분명 혼자 사는 건 아닌데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외롭기만 합니다. 사주를 수십 년 봐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사주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지요. 바로 말년에 외로움이 찍혀있는 사주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년에 이 외로움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외로운 말년 사주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말년 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외로운 말년은 혼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천리말리 떨어지고 자식이 있어도 정서적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년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운이지요.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인데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특정 오행이 극도로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성, 식상, 인성이 동시에 약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관성은 배우자와 사회적 관계를 뜻하고 식상은 자식과 표현력을 뜻하며 인성은 정신적 안정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약해진다는 건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되고 자식과 소통이 끊기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고독살이나 과수살 같은 신살이 말년대운에 몰려있으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지요. 이런 신살이 말년에 집중되어 있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을 타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젊을 때 희생을 많이 했던 사주일수록 말년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런 외로운 말년 사주를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착하게 살았다는 건데요. 말 안 하고 참았고 늘 가족을 먼저 챙겼고 불편한 관계도 끊지 못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도 참았고 남편이 무심해도 참았고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겨도 참았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관계 유지 에너지를 너무 일찍 다 써버린 구조이지요. 일간이 약한데 비겁이 없으면 자기 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식상으로 자식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재성으로 남편을 섬기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희생이 미덕처럼 보였지만 사주는 냉정하지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써버리면 말년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일간이 을목인데 비겁이 하나도 없는 여성분. 평생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애쓴 구조였는데요. 젊을 때는 식상이 강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지만 60대 대운에 들어서자 식상이 사라지고 관성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할 일이 없어졌지요. 이게 바로 착하게 살았는데 외로워지는 사주의 메커니즘입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오지 않지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 건강 문제이죠. 남편이 아프면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 과정에서 대화가 사라집니다. 병원 가고 약 챙기고 수발드는 일만 남고 정작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없어집니다. 사주로 보면 관성에 상관이 들어온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 독립 후 연락 단절이 있지요.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멀리 이사가면 연락이 점점 뜸해지죠. 명절이나 보고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데요. 사주로 보면 식상이 공망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 상실이지요.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집에만 있게 되고 봉사나 모임에서 물러나면 갈 곳이 없어지는데요. 관성이 무력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시기가 바로 60대 초반이지요. 이때 사주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다고. 이때부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외로움이 찍혀 있어도 고립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완전히 다르지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고립은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년이 외로운 사주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강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성이 발달하면 독서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비겁이 생기면 취미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살수록 편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60대에 대운이 바뀌면서 인성이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외로웠지만 인성이 들어오자 책 읽고 글 쓰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비겁대운이 들어오면서 소자본 창업을 했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인간관계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의무였지만 말년은 다르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다. 희생을 멈추는 순간부터 말년운이 완전히 바뀌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외로운 말년사주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리 조절이지요. 사주에서 거리 조절이란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충이라고, 너무 멀면 공망이 되는데요.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다 해주지 않기이지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다 들어주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식상이 과다하면 자식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데요. 적당히 덜어내야 균형이 맞습니다. 둘째,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요.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계속 요구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형축이 많으면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정리하는 게 약이 됩니다. 셋째, 나는 괜찮다는 말을 줄이는 거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일간이 약한데 계속 강한 척하면 운이 더 약해지는데요. 솔직하게 표현해야 비겁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사주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대신 외로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라고. 그때부터 외로운 말년은 고요한 말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년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